네, 사랑해주세요. 공기살인 4월 22일 대목입니다. 네, 맞출까요? 네, 있습니다. 자. 영화 공기살인은 2011년 폐질환 피해자 100만여 명이 속출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실화를 영화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제가 아마 실화를 다룬 영화를 하는 배우 중에 꼽힐 것 같아요. 뭐 살인의 추억이나 화려한 휴가나 일곱 기밀이나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받을 때 이번에 굉장히 운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나한테 주는 소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를 할 때는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요. 실제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피해자분도 있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감독님도 아쉽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그걸 텐데 인생의 1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겠으면 좋겠고 그 피해자분들의 심리를 제가 또 피해자이자 사건을 파헤치는 그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일단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달해 드릴까에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파헤칠 때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감독님 말한 것처럼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이게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알아서 나 찾아다니면서 그 말 그대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 2020년인가요? 근데 그 사회적 참사 그 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뭐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도 영수증하고 그 10년 전 영수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년 전 영수증하고 이런 거를 첨부해서 가져와서 아픈 거를 밝히시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일 같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인가요? 왜 이 영화가 더 의미 있냐면 지금 피해를 보신 분뿐만이 아니고 2주 전인가에 미국에서 수입한 그 자동차 방향제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다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고 좀 모든 분들이 뭐 정부에 계신 분이든 우리 피해자분들이든 국민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대본을 열어서 시나리오를 끝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같이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이제 감정선이라든지 또 사연들이라든지 이제 한 뜻으로 모여서 저희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파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들이 모이는 것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저는 너무 마음을 울렸었고 일단 먼저 선배님들이랑 이 너무 의미 깊고 좋은 영화에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줘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은 거거든요. 이런 시나리오 영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하고 싶었고 초반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 이만큼의 자료조사를 주셔서 자료조사는 이만큼의 사건 그 파일들 같은 그런 걸 주셨는데 제가 시험 공부하듯이 진짜 정말 노트 옆에 놓고 요약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더 제가 이 시나리오에 그때 정말 사명감이 크게 생겼었고 내가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갈 수 있으면 나한테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굉장히 솔직히 정말 어려웠어요. 네. 정말 어려웠고 이게 사실 제가 이 배우로서 이 영주 역할로서 이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제일 전달을 잘해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실수 하나 용납이 되지 않는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아까 감독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연기해야 될 영주는 그 2011년도에 그 영주를 연기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철저히 모르는 척을 해야 됐어요. 이걸 누구보다 제일 공부해야 했지만 제일 모르는 척을 한 상태로 정말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그 진실과 그 감정의 사이에서 굉장히 그거를 제가 선을 잘 조절을 해야 했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초반에는. 왜냐면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누군가를 기만하는 게 될 수도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선배님들과 감독님들께서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어느 정도였냐면 끝나는 날 마지막 촬영 날 차에 탔는데 코피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거를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 선배님께서도 막 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막 살이 점점 빠지고 네, 딱 끝나고 나서 코피가 이렇게 나는 걸 겪어보니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만치 진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어느 작품보다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으리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것 같고 네, 정말 제일 집중해서 깊이 있게 좀 제가 저는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이 대본을 처음 받기 전에 이 제작사 대표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실 만한 분이 아닌데 전화를 주셨길래 좀 당황해서 받아보니 많이 상기된 상태셨어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작품이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통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본을 받게 되면 대본을 보고 그게 정말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너무 그 대표님의 말씀에 그 어떤 소신이라든지 그 신념이 느껴져서 그때 대답을 벌써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김상용 선배님이 주인공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를 선배님과 같이 했었는데 선배님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는 장면이 없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많았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두말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번 선배님께서 우리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흥행은 보장 못하더라도 창피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임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냥 열정만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그 사건 속에 있어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정말 제 가까이에도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배우의 연기적 욕심으로만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누가 되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지만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그래도 극장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무언가 또 재미는 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계속 고민 속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읽고 보니 내가 기사 한 줄로 읽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건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정보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주고 너무 행복한 가정을 잘 케어하는 사랑하는 남편은 그러다 보니 가족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칼이 됐다는 거가 사실 이 작품
직전에 촬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없어서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아팠다. 그냥 흉내만 냈던 것 같고 지금 코로나를 2년이 넘게 겪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 감정으로 지금 느꼈던 감정을 연기를 했었으면 조금 피해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네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니 이제야 이해가 돼서 너무 죄송해요. 실제로는 저희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끈기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6년 걸렸고 끈기 있게 해냈습니다. 사실 이 가습기 사기대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다른 참사 얘기처럼 슬픔을 다뤄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분노했고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고요. 꼭 해야겠다는 생각했고 결국 해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얘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사실 그 201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2011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배경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있었던 대응들,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배열한 게 저희 영화 공기살인이고요. 사실 그 결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사건과 다르게 했던 이유는 그 제도권에 계신 분들, 기업을 포함한 정부분들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하면 좀 너무 센가요?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 이번에 조정환 말씀하셨는데 조정환 같은 경우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액수나 이런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것은 영원히 내 가족을 잃었는데 어떤 액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를 꼭 극장에 와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 나온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소송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소송으로 갔는지, 저희 거에서 나오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는 것들, 독성실험을 조작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제가 피해자분들 만나서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 개인사가 저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했던 그 지점들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아마 저희가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는 재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휴게소 3가지.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대변하고 싶었던 피해자분들의 피해 상황이 너무나 방대해서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 집단들이 혹시 이 영화에서 잘못된 오류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좀 괴로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투자도 받아야 하고 배우도 캐스팅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뭐 되게 오랜 시간 걸린 거지만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과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았지만 그 전자에 언급된 2가지 극복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더 냉정해져서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자. 저희 영화에서 잘 보시면 연출자인 저는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에 방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어쩌면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